자, 문학 몇 페이지냐면, 자, 64페이지입니다. 문학 64페이지. 자, 거기 보면, 뭐, 관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선지에 보면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거기 밑줄 한번 쳐봐.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천천히.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어. 밑줄 한번 쳐봐.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일단 밑줄 치고. 자,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니까, 자, 저거 성찰 깨달음. 이게 바로 성찰 깨달음입니다. 성찰 깨달음. 자, 관조란, 자, 관조 동그라미.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지켜보는 태도, 밑줄.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찰 밑줄. 자, 그 밑에 쭉 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것은 성찰이고, 자, 사물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가치를 관조라고 한다. 자,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찰에서는 무조건 관조예요. 알겠지? 성찰은 바로 관조. 그래서 첫째, 감정이 절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밑줄 쳐봐. 감정이 절제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주 간단하게 감정 절제 X. 다시. 감정이 절제돼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은 바로 영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감정 절제니까 우리가 감정이입은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자, 영탄적 어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슬픈 사슴 혹은 사슴이 슬프다, 이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슬프구나, 자,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관조 같은 경우는 저 영탄적의 반대, 다시 말하면 감정 절제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담담한 그런 어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탄적이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는데, 자, 쌤이 그걸 한번 물어볼 거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 성찰이라는 것은, 자, 깨달음과 그 다음에 그 깨달음 전과 깨달음 후, 즉 이겁니다. 보세요. 흐름이 이렇게 가. 성찰 전, 그 다음 깨달음 계기. 자, 그 다음에 성찰 후. 이렇게 나와. 얘 한번 찾아봐. 깨달음의 계기를. 됐지? 자, 시작. 가볍게 읽어, 가볍게. 자, 됐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쌤은 이렇게 읽을 거야. 자, 첫 번째 연에서 미처 몰랐었다.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 보니까 느끼지 못했었다. 여기도 우리 나와 있지?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자, 물결 한번 쳐보자. 나뭇잎 하나가 문득 혼자서 딱 떨어졌다. 자, 그게 바로 계기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깨달음의 계기야. 깨달음의 계기.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자, 사라진다. 요거 물결 한번 잡아주시고, 거기다 소멸이라고 써봐. 소멸. 그러면 위에 도다나라고 돼 있지. 도다나. 고연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안 나오네. 자, 도다나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라짐. 자, 이 녀석이 바로 소멸인 거예요. 소멸.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순리대로의 삶입니다. 생성과 소멸에 대한. 자, 그래서 마지막, 자, 깨달음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자. 자, 현대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잡아줄게. 지난 시간에 아마 윤동주를 했던 것 같은데, 자, 현대시는 자, 세 가지에서 우리는 자, 부조리 현실, 자, 대상의 부재결핍,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이 뭐냐면, 자, 성찰 깨달음입니다. 이럴 때, 이 성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개인적 성찰, 그치? 이 개인적 성찰 같은 경우는 회상을 통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자, 그 흐름으로 간다 그랬죠. 자, 회상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본다. 자,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인생적 성찰로 갈게요. 자, 인생적 성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그 두 가지. 자, 하나는 사물의 속성. 사물의 속성과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라고 하기도 하고, 자, 자연의 질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자, 이것을 뭐니? 인생으로 치환해야 되죠? 인생으로 치환. 그래서 결국, 자, 깨달음을 주는데, 치환해서 깨달음을 주는데, 이 깨달음은 철저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훈성이죠. 이럴 때, 자, 교훈성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보통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봤던, 자, 순리대로의 삶이에요. 순리대로의 삶. 대표적인 게 바로 생성과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야. 자,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무욕적 가치죠. 욕심 없는. 즉, 다시 말하면 무욕이라는 게 정신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신적 가치로 쓰자. 이게 훨씬 더 큰 개념이니까. 자, 정신적 가치가 중요해. 물질보다는 정신이야. 이런 얘기지.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고. 여기까지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극복의지 정도로 보면 되겠다. 요 정도가 가장 많은 교훈성이다 라고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순리대로의 삶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기 혼자 태어나서 한 여름 살다가, 그러니까 지금 범준이가 여름을 살고 있는 거지, 그치? 한 여름을 살고 있다가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중년. 내가 지금 가을 아닐까? 쌤이 지금 가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 와서 이제 겨울에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래서 김광규의 자, 나뭇잎 하나. 자, 요거 적고, 자, 이어서 갈게요. 됐어. 자, 이제는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볼 거냐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 성찰이 소설에서도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소설에서도 성찰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이 성찰을 통해서 보통 소설에서는 무엇으로 끌고 가게 되냐면 말 그대로 진짜 깨달음으로 끌고 가요. 여기서 이제 주제가 나오겠지, 그치? 자, 이때 그러면 이걸 통한 자, 가장 반듯한 시점을 우리가 살펴봐셔야 돼.
그러면 성찰한다는 것은 개인의 고뇌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 고뇌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자, 바로 이제 고뇌를 드러내야 됩니다. 개인의 고뇌. 이것은 1인칭 주인공이거나, 자, 3인칭, 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아, 더럽게 기네. 전지적 작가. 자, 그러면 이 밑에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거를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줄 생각이야. 자, 시점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고, 아마 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거야. 자, 여기 작품이 있습니다. 자, 서술자가 바깥에 있어요. 서술자가 바깥에 있어서 인물은 셋이 등장하죠. 그렇다면 서술자가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안에 있으면 인물이 되니까 이것은 1인칭이 될 텐데, 서술자가 바깥에 있으니까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술자는 저 A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각, 그 다음에 심리. 자, 따라서, 자, 심리를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러니까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예요. 3인칭인데 심리가 나오네? 그럼 전지적 시점. 자, 그런데 누구의 심리만? A만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 범위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얘를 초점합니다. 이 초점이라는 것은 자, 집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초점화자라고 이야기하죠. 선택적, 제한적. 자, 그리고 나머지 요 인물에 대해서는 뭐냐면, 인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죠. 대사나, 자,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추측이나, 자, 요약, 압축적 제시. 특히 이 요약, 압축적 제시 같은 경우는 뭘로 많이 나오냐면 전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전언이라는 것이 들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 들은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됐지? 방금 여기서 얘기했다. 요걸 우리 얘기해 주는 거야. 특히 여담으로 저기 성찰과 저 성찰을 통해서 고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래도 어떤 인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자, 주인공이 지식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인공이 지식인일 때 보통 개인의 고뇌를 많이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선생님, 어떤 애들이 지식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지식인은 우리가 직업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뭐 기자, 선생, 문인, 이런 사람들이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표준어 씁니다. 문학에서. 우리 지방에도 지식인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표준어, 서울말 쓰는 거, 서울말로 보통 이제 지식인을 표현하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볼 거야. 자, 뭘 볼 거냐면, 자, 여기는 전체가 여로용 소설이거든요. 여로용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요거 여로용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기 나상이라는 소설에서 동생하고 형하고, 야, 눈이 온다. 자, 그래요. 자, 여로용 소설 한번 볼게. 여로용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점 회귀. 원점 회귀라는 것은 내가 집에서 나와서 온갖 것을 경험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건 보통 이제 디즈니 만화에서 많이 나오지. 부모와의 어떤 갈등을 겪고 나서 애가 튀어나가죠. 튀어나가서 졸라 실현을 당해. 그러면서 거기 뭐 동료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 가족의 소중함으로 마무리하는 이게 좀 많은데 우리 소설에서보다 원점의 경우 많이 없고요. 공간의 이동을 한번 볼 거예요. 여로용은 기본적으로 공간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 A 인물이 있고요.
비인물이 있어요. 인물이 보통 이제 둘이 나옵니다. 중심 인물이. 자, 그리고 이 둘은 뭐가 있냐면, 자, 갈등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갈등이 커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공간이 이동합니다. 공간을 이동하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대사를 통해서 대사와 성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화해를 하게 되지. 그리고 용서도 하게 됩니다. 서로. 그러다가 결국 이 둘의 유대감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공간이 이동됨에 따라서 자, 이들의 어떤 갈등의 크기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다가 결국 뭘로 마무리한다? 둘의 아주 유대감이 아주 좋아지면서 자, 마무리하는 거죠. 보통 이런 거 이제 유대감 혹은 뭐 연대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영화에서 되게 많죠. 영화에서 진짜 많지. 그래서 둘이 입장의 차이가 큰데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필적으로 나오는 게 공간의 이동이죠. 이렇게 나오면서 둘이 나중에 한 팀이 되는 자, 어떤 요런 자, 내용입니다. 자,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임철우의 자, 눈이 오면 1번과 자, 2번을 푸는 거예요. 1번과 2번. 자, 시작.
몇 번이 헷갈려? 1번에 2번? 내가 설명 안 했나? 아, 안 해. 나 요거 설명했어야 되는 건데. 자, 칠판 봐. 이거 안 해줬네. 자, 선택 제한하잖아. 그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특정 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안 해줬구나. 자, 그럼 정답이 보이지? 1번의 정답은? 2번 아니에요? 정답 2번이요. 근데 뭐가 헷갈리는 거야? 뭔가 2번인 줄 알고 있어요. 아, 그랬어? 정답이 2번이죠. 1번 이게 그래 서술상의 특징. 우리가 이런 서술상의 특징 문제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시점 그 선지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 시각은 내면 심리를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 즉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 그걸 묻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본문 보세요. 본문 다 안 볼 거고요. 핵심만 볼 거야. 자, 중략 윗단락 볼게요. 중략 윗단락. 바로 윗단락. 자, 중략 윗단락에 자, 놀라우리만큼 자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쯤에 드는 귀에게 깨닫고 있었다. 자, 이거 물결 쳐봐. 뭐라고 할까? 성찰이라고 써보세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대화가 맞니? 아니면 저기 서술이 맞니? 서술이 정말 많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고뇌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 자, 2번에 보면 2번에는 거기 보니까 임철우의 소설 눈이 오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러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작중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3번에 뭐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성찰이 눈에 들어오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겨울밤 완행열차를 귀향수단으로 택해 성찰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반성해 보도록 했다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반성은 과거를 되돌아보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자 성찰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간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자연스럽게 엮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설에서 성찰을 통한 깨달음, 자 이게 주제로 나오는데 자 이럴 때는 가장 많은 시점이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거나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이때 저 제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인물이잖아.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콕 집었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자 선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특정 인물이라는 단어야.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걸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해 준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요런 두 시점은 대신 자, 주인공이 보통 이제 지식인일 때, 그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성찰 쪽으로 간다. 라고 잡아주면 되지. 그래서 1, 2번이 그래서 얘기할 것인다. 자, 넘겨주고. 자, 김현승의 플라타너스와 지드래곤의 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3번 문제 있는데 3번 문제 먼저 눈으로 읽어보고 자, 그리고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어떤 부정적 상황은 세모 잡는 거고, 그죠? 인물은 동그라미 잡는 거고, 정서는 물결 잡는 거고, 마지막에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그치? 요게 다야. 자, 시작.
자, 거기 보면 자, 1번, 2번, 3번. 답부터 한번 볼까? 자, 1번의 정답 몇 번이라고 했니? 괜찮아. 응? 정답 1번입니다. 여기다 설명해 줄게. 자, 2번의 정답 몇 번이라고 했어? 4번. 그렇죠. 자, 3번의 정답은?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3번의 정답 3번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자, 가다락봅니다. 자, 꿈을 아느냐? 자, 너에게 물으면 우선 플라타너스의 김현성의 플라타너스. 자, 식물이죠.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으면. 자, 가로 묶어봐.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으면. 그리고 너 동그라미. 자, 물으면 플라타너스. 자, 호명하죠. 부르죠. 자, 뭐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뭐야? 이미 꿈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치? 파란 부위표 잡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청자는 동그라미 쳐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청자가 있죠. 청자, 호명. 이제 호명이라고 거기 우리가 선지에서 나와 있는데 이 호명은 뭐죠? 부름이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 대화체. 자, 그리고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긁으면 되겠다. 이때 여기는 플라타너스를 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이건 당연히 의인화죠. 여기까지가 자, 사고 과정이 되면 될 거예요.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이게 사모는 사랑입니다. 사랑. 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너에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뭐? 사랑을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늘을 느린다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그늘로서 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거잖아. 그치? 구제에 뭐 배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배려, 사랑. 먼 길에 올 때에, 홀로 되어 외로울 때에, 자, 외롭다 물결 잡으시고요.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었다. 자, 밑줄 쳐봐.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었다. 무슨 얘기야? 동반자 정도만 볼까? 동반자.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너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마. 왜 좋으니까? 그치? 너한테 영혼을 불어넣고 싶대. 좋으니까. 자, 플라타너스. 근데 되게 웃겨. 근데 난 신이 아니지롱.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고 싶은데 신이 아니야.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 자,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따로 있니? 너 묻힐 때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마지막에 우리가 노력의 유무를 판단하셔야 돼. 노력의 유무. 나는 오직 너를 지켜서 이웃이 되고 싶어. 왜? 함께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치? 함께하고 싶어. 자, 그곳 바로 이상세계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것이다. 결국 함께하고 싶다 마무리돼. 플라타너스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부정적 상황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 어떤 노력은 자, 의미가 없었다. 그치? 자, 나시가 볼게요. 자, 선뜻 자, 이건 영탄적이죠.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갔어요. 그렇죠? 나갔습니다. 즉 내부에서 어디로 가? 자,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과 내부는 다른 거야. 그지? 즉 방 안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바깥으로 나간 거야. 자,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자, 뭐니? 호수 같아. 그리고 돌도 고와. 자, 연연턴 녹음 수목색으로 이런 거 다 부위표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수목색. 짙은데 한창 때 피곤한 것처럼 숨소리가 설키는구나. 비둘기를 봤더니 구구 울고 있고요. 구구 부위표. 자, 그래서 오동나무 꽃을 이번에 봤더니 못 견디게 향그럽더라. 뭐 좋더라. 감동적이더라. 이렇게. 여기서의 가장 큰 흐름은 우리가 시선의 이동이죠. 시선의 이동이 중요한 거지. 자, 화자는 자,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요. 자, 고정되어 있고 자, 사물이 A, B, C. 자, 이것의 어떤 자,
얘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것의 사물의 변화가 나온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사실 뭐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 극복이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자, 1번에 보니까 반벽적 호명을 통해, 자, 여기서 딱 끊고 오른쪽 초점이 눈에 들어와요. 초점 뭐라고? 집중이라고. 그치? 누구? 플라타너스. 이거 집중하고 있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우선 하여 통해하여 다 끊었니? 안 끊었구나. 이런 식이 이게 다 끊어. 끊은 다음에 뭘 봤어야 돼? 오른쪽을 먼저 봤어야 된다 그랬어. 그치? 자, 특히 2번 제일 먼저 날려야지. 여기 이중성이 어디 있어? 이중성이라는 것은 긍부를 나타내는 거잖아.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그치? 자, 이중성 없고요. 그냥 좋아. 자, 3번에 고풍스럽다. 고풍스럽다 밑줄 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스럽다 이런 뜻이야. 옛스럽다. 애들이 이거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 우선 여기 색채어가 있긴 있죠. 밑에 세 번째죠. 검은. 그치? 색채어 있잖아요, 여기. 검은이라고 있지, 우리 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사실 감각적인 시어를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쌤이. 그러니까 이런 선진한테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그치? 색채어가 있는데 고풍스럽다는 예스럽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제목이 플라타노스예요. 예스럽지 않아요. 그치? 플라타노스. 그러니까 조선 사람 이름이 제임스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근데 많이 했어. 현재형 진술을 통해서 뒤에 역동. 역동은요. 자, 역동은 힘을 주어 움직이다 이런 뜻이야. 힘을 주어 움직이다. 그러니까 원래 동적인데 여기에 힘이 들어간 거죠. 역동. 얘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역동도 아니고요. 자, 플라타노스가 변하니? 안 변하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1번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선생님이 앞에 거 하나도 안 봤지? 안 보고 오른쪽에 내용으로만 판단했지. 그치? 충분히 풀어주는 거지. 정답 1번. 자, 그리고 2번 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홀로, 이건 말 그대로 외로움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니은의 홀로는 한가로움이라고 봐야지, 우리. 그치? 한가로움이라고 하지. 상황이 좋잖아. 그러면 기억은 부정이고 니은은 긍정이에요. 그치? 요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본다면 4번이 되겠죠. 적막하다는 부정인데, 자, 니은 고즈넉하다는 요 의미 알아두자. 고즈넉하다. 고요 플러스 안흑이란 뜻이야. 고요 플러스 안흑.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거기 보기에서, 자, 오른쪽 끝에 보시면,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다. 자, 삶의 여정 밑줄, 구도적 공간 밑줄. 구도가 무슨 뜻이냐면 깨닫다 이런 뜻이야. 구도, 깨닫다. 구도적 공간이 길동그라미. 자,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물결 쭉.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한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신미 밑줄 쳐. 자, 이게 아름다움을 살피는 이런 뜻이야. 아름다움을 살피는 공간이 마당에서 마당 동그라미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했죠. 여기 사물은 인공물 플러스 자연물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사물은 인공물 자연 모두 포함된다. 왜 여기 오동나무꽃 이런 것들 보면 그렇지? 자연물인데도 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만한 정서가 그래요. 물결을 얘기하죠. 정답은 3번이 돼요. 이상세계의 완전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은 길과 하늘을 잇는, 자, 그게 맞아. 그럴 수 있어. 자, 그런데 나의 영창은 내면과 외부 아니요. 그냥 방의 안과 밖입니다. 그치? 안과 밖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나갔잖아. 그치? 그래서 내부는 맞을 것 같은데 내면이 아니지. 그러니까 달빛이 내 내면을 비추는 게 아니잖아. 그치? 방 안을 비춰서 얘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 그냥 행동적 반응으로 지가 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자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몇 번이라 했지? 2번.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여정.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거기 어느 날이 어디 있어? 자, 어느 날이 뭐냐면 저기 어디냐? 그렇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 그치? 그러니까 먼 훗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
맞죠? 삶의 여정. 우리 보기에 있었죠. 삶의 여정.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자, 그런데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서 조화로움. 뭐야? 이 조화로움이라는 건 긍정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지? 긍정. 좋아. 자, 작가십니다.